걱정 마라 얘들아, 난 이렇게 살다 요양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도 있고. 그 댓글을 제가 수십 개 이상 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두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이 요양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인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부아 공마입니다. 저희가 실버타운 처음 영상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과 요양원을 구분을 참 못하셨거든요. 이제 다 하세요. 공마님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저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당연히 하죠. 실버타운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요양원은 아프셔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돌봄이 필요해서 들어가시는 것이고, 요양병원은 등급이 없거나 못 받으셨거나 치료 차원에서 그렇죠. 들어가시는 곳이 요양병원이잖아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치료하는 곳이고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암 수술을 하셨다든지, 네. 그 다음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데, 일반 대학병원이라든지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치료하고 빨리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맞아요. 2주? 2주면 지금 뭐 다 나오시던데요. 그 이상 거기에서 적체하고 계시면 또 수술 환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기 보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장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복되지만 암이라든지 중풍. 네. 이런 환자들을 오래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요양병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양병원이 생긴 것이고요. 요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혼자서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는 곳이 요양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도 거의 1, 2등급 그렇죠. 받으신 분들이죠. 누워서 꼼짝 못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는 자립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 근데 3, 4, 5등급 중에서도 가신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자녀들한테 학대를 당했다거나 도저히 혼자서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네. 아주 특별한 경우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구분은 잘 하시네요. 이제. 제가 뭘 못하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양원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목욕이나 식사, 화장실, 이런 신체 활동, 외출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식사를 준비를 못 하시니까 식사, 청소, 세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요양원입니다. 완전히 일반적인 그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그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쉽게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그냥 요양원 간다, 마지막은 그 순서밖에 더 있겠어?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요양원을 들어가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양원은 등급을 받아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입니다. 그것이 받기가 어렵고요. 1, 2등급 받기가. 두 번째는 내가 설령 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양원이 있어야 들어갈 텐데, 앞으로 요양원이 더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좋은 요양원들은 대기가 엄청나던데요. 네. 제가 요양병원에서 3년 근무를 하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양병원도 정부에서 처음에는 지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필요해서 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는 땅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건물을 짓고, 초기에는 의료비, 보험 적용도 많이 해줘서 처음에는 운영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 요양병원에서 돈 많이 버셨다고 하는 분들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포화 상태가 어느 정도 되니까 거의 끊겼죠. 보험의 재정 지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여유 있게 운영할 수는 없도록 바뀌었죠. 최근에 이제 그렇단 말이잖아요. 이전에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게. 네. 근데 그것이 마찬가지 케이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 그 어려움이 이제 요양원 쪽으로 오고 있다, 그거죠? 우리가 보험 재정이 무한정이 있으면 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원하는 대로 만든다고 하면 다 만들려고 할 수 있고, 들어가고 싶다면 다 들어가게 해줄 수 있어요.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것이 장기 요양보험이거든요. 그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양원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저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고요. 더 이상 요양원이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거. 저희한테 그런 이제 컨설팅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접 들었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법적으로 진짜 업종을 바꿔야 될 정도로. 정리하자면 요양원이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거.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보험 재정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등급을 무한정 줄 수가 없습니다.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정말 등급이 쉽게 나온다, 쉽게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말들을 어르신들끼리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르신들 만나면 등급 받기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높은 등급을 받고 싶지만 그렇죠. 낮은 등급으로 될 확률이 높겠죠. 점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고,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요양원 가겠다 그러지만, 요양원을 가려면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등급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또 요양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대기를 해야 돼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영영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들을 일반 어르신들이 잘 모르세요. 지금 상황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면은 나중에 크게 나는 거죠. 그런데 국바님, 그러면 우리가 요양원을 만약에 이렇게 못 들어간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노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식들이 다 책임을 져야죠. 일단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요양병원이라도 가면 되는 거고, 아까처럼 뭐 케어홈이나 너싱홈이나 좀 많이 비싸지만 그런 데를 가면 되는 거지만 대부분 또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서 모시면 그 정도가 되면 24시간 케어가 가능해야 되는데, 일반 자녀분들은 다 직장 다니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 집 가까이에 사는 그 누군가 마음 약한 자녀분이 독박을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거의 1명, 2명. 이제는 1명인 경우가 많은데 그 1명이서 양가 부모 요양원까지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다가 요양원 가련다로 할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부 통계를 가져온 건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별 인원입니다. 이것이 신청자는 13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인정받은 것이 100만 7천 명, 75%가 받으신 받았어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기는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3등급 받고 싶은데 뭐 4등급이나 5등급 5등급? 받았든지 네. 나는 한 2등급 받고 싶은데 2등급 못 받고 한 3등급, 4등급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죠. 1등급은 4.9%고요. 2등급이 9.3%예요. 두 등급을 합쳐서 14.2%죠. 거의 뭐 8명이나 9명 중에 1명이 1, 2등급이죠. 네. 이것은 전체 중에서가 아니라 네. 등급 받은 사람 중에서 이야기죠. 3, 4, 5등급이 86%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86%는 요양원은 못 가시거든요. 그렇죠. 1, 2등급만 해당이 되는 네. 거죠.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연령별 신청자와 등급 인정자 인원을 딱 보시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네. 인구로 봤을 때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56%가 여성분들이에요. 등급 받으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비율이 72%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장수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일단은 여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인구 중에서 56%니까 56대 44. 여성분들이 많고 조금 더 많기도 하고 더 오래 살기도 하고. 그렇죠. 고령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고령이 돼야 돌봄이 필요한데 그렇죠.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등급 받으신 분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72%가 되는 거죠. 28%가 남성분들이고요. 네.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연령별로 전체 인구 대비 몇 프로나 등급을 받았나, 여기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65세부터 69세는 1.8%가 받으신 거예요. 그때는 별로 안 아프니까. 100명 중에서 2명 등급을 받은 거예요. 거의 받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70세에서 74세 사이까지는 4.3%. 그럼 별로 100명 없어요. 중에서 한 4명. 75세 미만은 거의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이 75세가 건강 수명이고 75세까지는 웬만하면 다 건강하다는 그렇죠. 거죠. 뭐 젊은이하고 똑같다 맨날 그러시잖아요. 네. 뒷모습은 다 아줌마다. 그렇죠. 75세부터 79세까지 80세 미만 70대 후반기에 10.8%. 확 늘어났어요. 2배.
그러면 10명 중에서 1명은 이 나이 때는 등급을 받는다. 등급을 이거죠. 받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80세에서 84세 22.2%. 그럼 5명 중에서 1명은 등급을 받으신다는 이야기고요. 네. 85세부터 그 이유는 39.6%니까 거의 40%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2명 중에 1명은 등급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85세가 넘으시면은 내가 주안보 서비스를 받든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든지 방문 목욕을 받든지 네. 뭔가는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버타운 공부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75세 전에는 저희 댓글로도 나는 집에서 사는 게 좋지 왜 그런 공동생활을 하냐. 나는 밥하는 게 좋다. 밥하는 게 집안일이 좋다. 근데 그렇죠. 실버타운은 아파트랑 똑같이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시설에 수용되는 게 아닌데 다들 좀 생각들을 잘못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해가 아직도 네. 많으세요. 75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도 결론이네요. 네. 그죠? 우리가 좀 뭐든지 좀 미리 준비하긴 해요. 그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70대, 80대잖아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장기 요양보험은 저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 요즘 엄청 공부하고 있어요. 50대 이후다 아니면 40대 이후다 이런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셔야죠. 장기 요양보험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65세 이후다 그럼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내 몸 상태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이게 등급 받는 걸 또 싫어하셔요. 등급 받으면 자기가 자존심.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받아야 되면 빨리 받아야죠. 앞으로는 받기 점점 힘들어질 점점 걸로 힘들어지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공파TV에서도 앞으로 이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좀 영상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돌봄이 필요하신 분 중에서 큰 비중이 치매 환자거든요. 치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전에 북리뷰도 하고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또 좀 정리해서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요새 제가 치매에 관심도 많아요. 주변에 지금 하나, 둘, 뭔가 좀 좁혀오는 느낌? 네. 가까이로 조금씩 오는 느낌. 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연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 처음 알았는데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저희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게요. 복지 연구가 뭔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공부를 저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아프지 않게 노후를 보내셔야 되고요.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내 몸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해지게 되면 그건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짐이 됩니다. 왜 내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짐덩어리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려면은 몸도 지켜야 되고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도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이야기, 치매에 대한 이야기, 복지 연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공부를 해서 함께 나누는 좋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그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공파TV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